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데도 몸은 늘 무겁고 얼굴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감기는 한 번 걸리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느낌. 그런데 병원 검진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는 괜찮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예전 같지가 않지?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먹고도 효과를 못 봤던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C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타민 C를 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감기 걸릴 때 먹는 보조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피로는 그대로고 잇몸은 자주 붓고 상처는 더디게 낫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 C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타민 C를 감기 예방용이 아니라 혈관과 피부, 면역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진짜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광고도 아니고 유행도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해 온 몸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몇 안 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만 섭취가 끊겨도 혈중 농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그 즉시 몸은 조용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몸은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피로가 줄고 상처 회복 속도가 달라지고 잇몸 출혈이 잦아들고 심지어 혈압과 혈관 상태까지 서서히 안정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비타민 C가 단순히 한 기능만 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몸속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조직 재생을 돕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혈관 벽을 보호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 C는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망가진 부분을 찾아 수리하는 내부 기술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 물질이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비타민 C는 바로 이 활성산소를 붙잡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잡아끄는 소방수처럼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한 사람은 염증 반응이 줄고 혈관이 비교적 부드럽게 유지되며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실제로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관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의 안쪽 벽이 손상되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타민 C는 이 혈관 벽의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꾸준히 제대로 섭취하는 사람은 혈관이 늙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C의 역할은 놓치고 계십니다. 콜라겐은 비타민 C 없이는 합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몸은 그 재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한 사람은 피부가 얇아지지 않고 상처가 비교적 빠르게 아물며 윤기와 탄력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재생 능력의 차이입니다. 뇌에서도 비타민 C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상당 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비타민 C는 뇌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를 겪는 분들 중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낮은 경우를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비타민 C는 피부, 혈관, 면역, 뇌,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단순한 감기약처럼 취급하는 순간 그 진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아서 다 소변으로 나간다면서요. 맞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소변으로 나가기 전에 몸이 먼저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세포가 비타민 C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복용하면 혈중 농도가 잠깐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몸은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부터 왜 비타민 C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호는 생각보다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잇몸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쉽게 나고 잇몸이 자주 붓고 치아가 약해진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잇몸을 지탱하는 결합 조직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잇몸 조직이 쉽게 손상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멍입니다.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멍이 쉽게 생기고 색이 진하게 오래 남는 경우 이 역시 모세혈관이 약해졌다는 경고입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상처 회복 속도입니다. 작은 상처가 나도 예전보다 훨씬 더디게 낫는 느낌, 딱지가 떨어진 뒤에도 피부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 이는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 자주 반복되는 감기,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변화,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까지 모두 비타민 C 부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속 비타민 C 저장 능력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섭취량으로는 부족 상태가 쉽게 찾아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쓰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타민 C는 먹는 양보다 먹는 방식과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섭취해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섭취 후 대략 2~3시간 사이에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에는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1000mg을 먹는 방식은 실제로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몸이 필요한 시간 대부분을 비타민 C가 없는 상태로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흡수율과 유지력을 높이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형태별 비교, 궁합, 하루 루틴, 대상별 주의사항, 감정적 마무리까지 요청하신 구성 그대로 이어지며
분량은 35,000자 이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는 섭취 후 2~3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한 뒤 서서히 그러나 비교적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은 몸 입장에서는 대부분을 활용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제대로 쓰려면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필요한 순간마다 비타민 C가 옆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공복에 먹는 게 좋나요? 식후가 좋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후 복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흡수율 자체는 공복과 식후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장 자극과 지속성을 고려하면 식후가 훨씬 낫습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특히 위염이나 속쓰림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복용하면 음식과 함께 섞이면서 흡수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위장 자극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타민 C는 항상 식사 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비타민 C의 형태별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C는 크게 나누면 일반형, 리포조말형, 그리고 젤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일반형 비타민 C입니다. 이 형태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비타민 C 원료를 정제나 가루, 캡슐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물에 닿으면 바로 녹고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배출된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비타민 C를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면 혈중 농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포조말 형태입니다. 요즘 들어 흡수율이 몇 배 높다, 고급 비타민 C, 이런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리포조말은 비타민 C의 종류가 아니라 비타민 C를 감싸는 전달 방식입니다. 비타민 C를 지방 성분의 미세한 막으로 감싸 몸속 세포로 더 잘 전달되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율과 유지력입니다. 일반형은 장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손실되지만 리포조말은 지방처럼 인식되어 세포 안으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속이 편하다는 점입니다. 일반형 비타민 C를 먹고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리포조말 형태에서는 그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공복 복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리포조말 형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리포조말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은 몸에 더 오래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젤리형, 흔히 말하는 구미형입니다. 씹어 먹는 형태라 편하고 맛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타민 C 함량이 낮고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체중 관리 중이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구미형은 어디까지나 보조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주된 복용은
일반형이나 리포조말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타민 C의 적정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비타민 C는 지용성 비타민처럼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섭취량은 대략 500에서 1000mg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입니다. 흡연을 하시거나 음주가 잦은 분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루 2000mg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나누어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변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C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좋은 궁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분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2배 이상 높여줍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보다 몸에서 다시 합성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드신다면 반드시 비타민 C와 함께 드셔야 피부, 관절, 혈관에 실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비타민 C와 콜라겐을 함께 복용하면 수면 중 세포 재생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효과를 더 잘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으로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아주 좋은 조력자가 됩니다. 키위, 귤, 딸기, 파프리카 같은 식품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비타민 C가 몸속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함께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커피와 차입니다. 비타민 C를 복용한 직후 커피나 녹차, 홍차를 마시면 카페인이 비타민 C 배출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에 들어온 비타민 C가 제 역할을 하기 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복용 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도 비슷한 이유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비타민 C는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느라 순식간에 소모됩니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흡연은 담배 한 개비당 비타민 C를 상당량 소모시킵니다. 음주 역시 간에서 비타민 C 소비를 크게 늘립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음주가 잦은 분들은 일반인보다 비타민 C가 더 빨리 고갈됩니다. 이제 하루를 기준으로 한 실전 복용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회복 작업을 하면서 비타민 C를 상당 부분 소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아침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 C 500mg을 드십시오. 아침에는 일반형 비타민 C도 충분합니다. 이때 과일 하나를 함께 드시면 흡수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에는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에너지 대사가 활발한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 비타민 C 500mg을 다시 한번 보충해 주십시오. 철분제를 드신다면 이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리포조말 형태가 특히 좋습니다.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밤새 세포 회복을 도와줍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리포조말 비타민 C 500mg과 콜라겐을 함께 드셔 보십시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유지해 보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복용을 피하시고 반드시 식후에 드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량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함께 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구미형 제품은 피하시고 일반형 위주로 복용하시되 혈당 변화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침에 조금 가벼워지고 일주일 뒤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C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씩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 드렸습니다.